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에어비앤비와 쉐어하우스 그 둘을 비교해볼까 합니다. 설명에 앞서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면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게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쉐어하우스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쉐어하우스 책 출판을 앞두고 있는 예비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소 편파적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비앤비와 쉐어하우스 이 둘을 비교하기 앞서 이 둘의 경쟁 업체를 살펴보는 게 조금 뒤에 나올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결론부터 바로 얘기하자면 에어비앤비의 경쟁 업체는 모텔과 호텔입니다. 그리고 쉐어하우스의 경쟁 업체는 고시원과 원룸입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는 숙박 개념이고 쉐어하우스는 주거 개념이 더 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그 둘을 비교해보자면 에어비앤비는 숙박 개념이다 보니 주로 하루 이틀이나 1, 2주, 정말 길면 한 달 이상 숙박하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쉐어하우스는 거주 개념이다 보니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의 입주자를 받고 있고 관리자에 따라 아주 드물게 한 달 손님도 받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수익률은 어느 게 더 높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에어비앤비와 쉐어하우스 둘 다 수익률 높아요. 어떤 부동산 상품을 찾더라도 이 둘의 수익률을 이기는 상품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와 쉐어하우스는 둘의 성격이 조금 달라서 정확한 비교는 어려운데 그래도 굳이 결론을 내보자면 에어비앤비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와 쉐어하우스는 시간과 공간을 쪼개서 마진을 남기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집에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다녀갔냐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수가 많은 곳이 곧 수익이 더 많은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비교가 애매한 점은 에어비앤비는 혼자서 여행 다니는 숙박 공간으로 주로 원룸 위주의 소형평수, 실평수가 7평에서 8평 정도 꽤 많은 반면에 쉐어하우스는 여러 명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평수가 20평 정도, 적어도 17평에서 18평 정도는 되어야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원룸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나 쉐어하우스는 원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똑같이 3룸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쉐어하우스는 여기서 공간만 쪼갭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쉐어하우스와 마찬가지로 공간을 쪼개면서 예약을 하루나 이틀 단위로 받아서 시간도 같이 쪼개기 때문에 공간만 쪼개는 쉐어하우스보다 시간과 공간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쪼개는 에어비앤비가 매출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쉽게 빗대서 표현해 볼게요. 저희가 우유를 판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쉐어하우스는 1리터씩 파는 느낌이고 에어비앤비는 잔에 따라서 우유를 파는 느낌이에요. 물론 작게 파는 게 매출은 높게 나오겠죠. 근데 그만큼 더 번거롭긴 하겠죠. 이번에는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주제로는 담을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주변에서는 통상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제 주위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쉽지만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쉐어하우스는 절반 이상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에어비앤비는 도시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도시 민박업 사업자를 내고 외국인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처럼 안 되는 건물이 있어 쉐어하우스보다 제약이 더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에어비앤비는 모텔과 호텔 그 중간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호텔 대신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한국인들 중 상당수는 모텔 대신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따라서 한국인을 받지 않으면 수익이 줄고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위치의 영향도 있습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위치가 제일 중요하지만 특히나 우리나라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들에겐 숙소는 역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근데 역 주변 땅은 대체로 상업지역이에요. 근데 상업지역에 주택이나 빌라를 지어놓나요? 아닙니다. 보통 사무실이나 오피스텔을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많은 거예요. 정리하자면 에어비앤비는 모텔과 호텔 중간 성격이고 쉐어하우스는 고시원과 원룸의 중간 성격이라서 기간은 쉐어하우스가 길고 수익률은 에어비앤비가 조금 더 좋고 합법적으로 운영하기엔 쉐어하우스가 수월하며 그래서 정부에서는 쉐어하우스를 더 장려하고 있는 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비교할 점도 많지만 영상을 루즈하지 않게 찍으려다 보니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찍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